우리가 이제 33페이지 전체 유도까지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 다 나갈 건 아니고 여기서 체크할 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이 파트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여기 보면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이 생기더라 이 말이잖아. 그죠? 이 전까지는 뭐였어요? 이 웰스테드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죠? 자석만 그 주위에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가 흐르는 그 도선 주위에도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걸 웰스테드가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쭉 배웠을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 밑으로 내려가봐. 원형 도선의 자석화 있죠? 여기 요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이제 앞으로 배울 때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석의 자기장의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자석의 자기장의 형태. 잡아보면 자석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석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N극이고 여기가 S극. 이렇게 된 자석이 하나 있는 거죠. 자석이 오면 그 주위에 뭐가 생기죠? 자석은 그 주위에 뭘 형성하고 다녀? 자기장을 형성하고 다녀요. 그죠? 자석이 있으면 그냥 그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 자기장의 분포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죠. 그죠?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기억나죠?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죠? 정식 했잖아. 이 자석의 외부에서는 N극에서 나가. N극이니까 나가. 그냥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N극에서 나가서 항상 S극으로 들어가는데 쌤이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했죠. 우리가 자기력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얘네들은 항상 회곡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었죠. 회곡선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닫힐 패자잖아. 그죠? 곡선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얘가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 회곡선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볍게는 원형을 이룬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원형을 이룬다. 써놔요. 안 써지는 사람들은. 회곡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순환 구조를 갖는 거예요. 순환. 원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순환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죠. 순환한다.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순환한다. 회곡선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여기서 S극에서 N극 쪽으로 자기력선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죠? 자, 여기도 어떻게 돼? 이렇게 자기력선이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회곡선 구조를 이룬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자석 주위에는 이런 자기장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런 자기장의 형태를. 자, 그랬을 때 웰스테드가 발견한 건 뭐죠? 우리가 원형 도선을 갖고 오니까 이 주위에서도 자기장이 흐른다,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쌤이 여기다가 원형 도선을 하나 준비를 해요. 원형 도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원형 도선이란 뭐야? 도선이 있는 긴 도선이 있는데 얘를 말았다는 얘기죠. 철사니까 구리를 만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전류를 걸어주죠. 전류를 이렇게 흐르도록 걸어줘요. 전류는 I라고 쓰죠. 그러니까 전류를 여기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이렇게 전류를 걸어줬다는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순환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구조야. 자, 이런 구조라고 하면 이때 자기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위에서 배웠잖아. 원형 도선의 자기장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류가 내 손가락으로 감는 방향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 엄지의 방향이 뭐야? 이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감아주면 자기장이 위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띠게 되죠. 자기장은 B라고 쓴다고 했어요. 비호사번호 B.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를 떼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사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잖아. 그지? 나갈 텐데 어차피 자기력선은 뭘 이뤄야 돼? 회곡선을 이뤄야 된다고 그랬죠. 회곡선. 무조건 자기력선 회곡선을 이뤄야 돼. 그렇다면 여기서 나갔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얘가 돈다는 얘기죠. 돌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게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개의 자기력선들이 나가요. 여기서 나간 애도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웰스테드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그 주위의 자기장 분포가 사실 뭐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석의 자기장 분포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결과적으로 자석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갔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원형 도선도 마치 하나의 자석처럼 취급을 한다면, 오케이? 하나의 자석처럼 취급을 한다면 지금 여기 윗부분 있죠? 이 자기장이 나가는 부분, 요 윗부분이 자석의 N극에 해당해야 돼? S극에 해당해야 돼? N극이야, S극이야? N극, 그죠? 나가는 부분이 N극, 나가는 곳이 N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오는 부분은 무슨 극? S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 도선이 있으면 거기에 전류가 흘렀을 때 걔는 자석이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전류를 감고 그 다음에 엄지 부분 있죠. 엄지 부분에서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때 이거 우리가 단순하게 외우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류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부분이 N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다 써놓읍시다. 안 쓴 사람도 있죠. 항상 엄지가 자석의 N극이 된다. 엄지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진행을 했으니까 원형도선은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시다. 예, 전자기 유도 볼게요. 자, 이 전자기 유도란 뭐냐? 자, 일단은 우리가 일전에 배운 게 있죠.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이 뭘 발견하죠? 자석 주위에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더라라는 걸 발견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서 웰리스테드라는 사람이 발견한 게 뭐예요?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면 그 주위에 또 뭐가 형성이 되더라?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까지 발견을 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다 써놓읍시다. 자, 웰리스테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자, 전류가 흐르니까, 자, 전류의 말미암아 전류가 원인이 되어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걸 알게 돼요. 전류가 자기장을 유도하더라. 전류가 자기장을 유도하더라.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전류라는 건 전하의 흐름이죠. 그죠? 전기적 성질을 띠는 전하의 흐름이야. 그래서 얘는 전기를 의미해요. 전기. 그죠? 전류는 전기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을 형성했다는 건 얘는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웰스가 첫 번째로 발견한 거죠. 전기가 뭘 유도할 수 있다? 자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전기가 흐르니까 자기가 생기더라. 그리고 과학자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자연계에는 항상 대칭성이 있으니까 전기가 자기를 만든다면 자기도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케이? 이게 가능하다면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번 해봐요. 오케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된다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된다. 그게 누구냐면 페라데이가 시험을 통해서 이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걸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요. 전자기 유도. 말 그대로 자기가 전기를 유도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기가 전기를 유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전자기 유도라고 부른다. 자, 그랬을 때 이 전자기 유도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봐봐, 밑줄 보봅시다. 봐보면 우리가 코일은 원형 도선을 의미해요. 원형 도선. 아까 감아놓은 거 있죠. 원형 도선. 원형 도선과 자석의 상대 운동이 원인이 된대요. 이게 상대 운동이 별표잖아요. 상대 운동. 원형 도선과 자석이 서로 상대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원인이 돼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더래요. 전류가 흐르더라.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자기에 의해서 유도된 전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보통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갑자기 생겨난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유도된 전류다. 오케이? 그래서 전자기 유도할 때 생성되는 전류는 유도 전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단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페라데이의 실험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봐봐. 자, 페라데이가 어떤 실험을 하냐? 굉장히 이제 많은 실험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파악하게 된 실험은 자, 이런 실험이에요. 선생님이 원형 도선을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요. 원형 도선을.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쭉 도선을 연결해요. 도선을 연결을 하고 전구를 하나 이렇게 달아놔요. 전구를 달아놨어? 전구를 달아놓는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유나야. 자, 이 상태에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죠? 전원 장치가 없잖아. 어디 전기가 들어가는 건전지라던가 콘센트가 꽂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불이 안 들어올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데 페라데이가 뭔가 발견해요. 자,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원형 도선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하나 갖고 와서 얘를 흔들어낸 거예요. 왔다 갔다 흔들어 봤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갑자기 여기 불이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해요. 흔들어 보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얘를 가까이 접근시켜 보기도 하고 얘를 멀리 후퇴시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간단히 흔드는 거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흔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실험을 더 해보죠. 자, 첫 번째는 뭘 해보냐? 자석이 이렇게 있잖아. 자석이.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엔 뭘 하냐면 이렇게 흔들어봐요.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여기서 전구가 이렇게 불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석은 가만히 냅둬보고 얘를 왈랄랑 이렇게 움직여봐요. 원형 도선으로.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서 불이 이런 식으로 불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실험이 뭐였냐면 자, 얘랑 같이 놔두고 같이 묶어놓은 상태에서 같이 흔들어봐요. 같이 흔들었어요. 자, 같이 흔들었더니 그때는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약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라데이가 뭐라고 정리하죠? 전자기 유도 현상은 원형 도선과 자석의 뭐에 의해서? 상대 운동이 원인이 돼요. 이 상대 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뭔 말이냐? 봐봐. 처음에 얘만 흔들면 어떻게 돼요? 자석 입장에서는 이 코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자석을 가만히 놔두고 코일을 흔들어요. 코일을 흔들면 자석 입장에서 코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 근데 얘들 같이 묶어놓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봐요. 이렇게 움직이면 자석 입장에서는 코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거 아니야? 얘들 간의 상대 거리가 밖에 안 바뀌어. 얘들 사이의 거리가 안 바뀌잖아.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과적으로 빨리 와요. 자, 결과적으로 뭘 알게 되냐? 원형 도선과 이 자석에 상대 운동이 있어야만 그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움직여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같이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페라데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원형 도선과 자석에 일단 상대 운동을 유발시켜 봤어요. 상대 운동을 유발시켜 봤더니 그때 어떻게 하죠?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자,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건 뭔 말이야? 이 회로에 뭐가 흐른다는 거죠? 그죠? 전류가 흐른다는 거다. 이렇게. 전류 I가 흐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걸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유도 전류. 상대 운동을 하니까 그때 전류가 흐른다. 오케이?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일전에 옴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옴이라는 사람이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옴의 법칙.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이제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성립하는 어떤 식들을 발견을 한 건데, 자, 첫 번째로 옴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전압이라는 게 있어야 전류가 흘러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압은 전류의 원인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 두 관계를 기억해 주세요. 이 두 관계를. 전압과 전류의 관계예요. 오케이? 전류가 흐르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얘가 전류의 원인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걸 보통 물의 흐름과 비유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한번 그림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와, 쌤이 수로를 하나 준비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물을 꽉 채워놓은 거예요. 물을 채워놓고 여기 수관을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상태에서 얘를 갑자기 콱 열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콱 열었다. 자, 열게 되면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쏟아져 안 쏟아져? 쏟아지겠죠, 당연히. 그죠? 얘가 이쪽으로 확 하고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뭐가 형성이 돼요? 물의 흐름이 형성이 되죠. 물의 흐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물의 흐름이 왜 생기는 거죠? 물의 흐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야?
여기에 수압 차이 때문에 수압. 여기에 수압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뭐가 흐르는 거야? 물이 흐르는 거잖아. 중력이 잡아당기면서 압력이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전기적 전하의 흐름도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 수압에 해당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전압이라는 개념입니다. 전압. 결과적으로 이 전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말미암아 뭐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전하의 흐름, 뭐야? 전류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컨셉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자, 그리고 이제 도선을 지나면서 얘네가 뭐 거칠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물이 잘 안 흘러가겠죠? 이 물이 잘 안 흘러가는 정도, 오케이? 이런 게 어떤 개념이요? 저항이라는 개념이에요. 일단 체크만 해놔요. 뒤에서 다시 배울 거야. 전하의 흐름을 막는 정도다. 기억해 주시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요거 여기 중요해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전류는 왜 흐른다? 전압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오케이? 전류의 원인이 전압이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패러데이로 돌아옵시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패러데이가 원형 도선과 차석의 상대 운동에 말미암아 뭐가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유도 전류는 이 전류라는 건 그냥 흐르지 않죠. 항상 원인이 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상대 운동은 바로 유도 전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도 전압을 만든다. 유도 전압. V를 먼저 만든다는 거죠. V. 오케이? 그리고 이 유도 전압에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뭐가?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여기 잘 써져 있죠? 한번 봅시다. 결과적으로 이 원형 도선과 자석의 상대 운동은, 그죠? 뭘 만든대요? 유도 전압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교과서 보면 이걸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야. 용어만 달라. 유도 기전력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기 별로 잖아요. 유도 기전력.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게 뭐다? 그냥 유도 전압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용어만 다른 거다. 기억을 해두시고, 결국 3대 운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뭐가 흐르더라?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걸 밝혀내는 게 패러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유도 전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패러데이가 뭔가 발견하잖아요. 뭐 신기할 거 아니야. 신기해 안 신기해? 당연히 신기하죠. 회로를 그냥 설치해놓고 내가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는데 갑자기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없던 게 갑자기 생기죠. 좋아 안 좋아? 뭔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하잖아. 뭘 해보고 싶은 거야. 처음에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한번 해봤어요. 왔다 갔다 해봤더니 여기 불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때요? 좀 뭔가 매가리가 없잖아요. 그죠? 대충 하니까 이게 앵앵 들어온단 말이에요.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죠? 뭔가 이렇게 팡팡팡팡팡 불이 반짝반짝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한번 해봐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얘가 불이 밝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발견을 하죠. 오케이? 그 방법들이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죠? 상대 운동의 빠르기를 높여주면 된대요. 넓혀. 상대 운동의 빠르기를 높여주면 어떻게 돼? 불이 잘 들어온다는 거죠. 유도 전류가 세진다는 거야. 전류가 세게 흐르면 불이 잘 들어올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알랑 이렇게 봐요. 그러면 불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알랄랄랄 이렇게 해요. 엄청 빠르게 하는 거죠. 엄청 빠르게 하면 얘가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실험 결과가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라는 말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센 자석을 갖고 와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유도 전류가 세진다 라는 말이에요. 더 센 자석을 갖고 와서 해보니까 실험해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거죠. 그냥.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감은 코일 수를 증가시키면 여기 별표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뒤에서 연결할 거예요. 이거 감은 코일 수를 증가시키면 그때 불이 잘 들어온대요. 유도 전류가 세진대.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감은 코일 수가 많다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은 내가 원형 도선을 한 번 감아놨죠. 한 번 이렇게 감았잖아. 그치? 근데 감은 코일 수가 많다는 건 얘를 굉장히 여러 번 감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무슨 말이냐?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감은 거죠. 여러 번 감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진행이 되겠어요? 얘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왔다 갔다 할 때 이 원형 도선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흘러요? 유도 전류가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도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다음 계속 유도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모인 게 전류가 어떻게 돼? 물이 팍 하고 나가겠죠.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중첩이 돼가지고 팍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유도 전류가 세진다는 거야. 언제? 감은 코일 수가 많아지면, 즉 여러 번 코일을 감아 놓으면 그때 유도 전류가 세진대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이걸 해주시고. 자,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유도 전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유도 전류가 아니라 뭘 높이는 거야? 유도 기전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 상등 운동에 말미암아 생성이 되는 건 유도 기전력이잖아. 그지? 근데 이 유도 기전력이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전류가 커지는 걸 확인한 거예요. 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우리가 오메가책 중학교 들었죠? V는 IR 뭐 이런 거 했잖아. V는 IR. V는 IR이잖아. 이 관계는 V는 IR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제 전구의 저항이 일정하다. 같은 전구를 계속 쓰고 있으면 생각을 해봐. 유도 기전력이 커지니까 당연히 전류가 세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도 전압이 커지니까 전류가 세지는 이런 관계를 유도하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하고 하나만 써놔. 자, 뭐 써놓으면 이 유도 기전력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감은 코일 수하고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얘가 커지면 얘가 커져. 그래서 이렇게 써놔. 얘는 감은 코일 수하고 비례하는구나. 그렇죠? 자, 유도 기전력이 감은 코일 수와 비례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자, 쌤이 여기서 실험을 할 거야. 자, 실험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원형 노선을 몇 번 감았냐면 10번 감았대요. 10번. 첫 번째 원형 노선을 10번 감았대요. 오케이? 그래놓고 그때 생성되는 전압을 확인을 해봤더니 2V의 전압이 형성이 됐대요. 2V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코일을 100번 감아봤대요. 100번. 100번 감았어요. 자, 이때 생성되는 유도 기전력은 몇 볼트겠죠? 그죠? 20V 나오겠죠. 이거 써놔요. 거기다가 20V 나온다. 20V. 뭐라 그랬죠? 얘랑 얘가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죠? 얘가 몇 배 돼? 10배 되죠. 그죠? 그럼 얘도 몇 배 돼야 돼? 10배 되더라.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쌤 왜 그런 거예요? 묻지 마세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몰라요 지금. 오케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물리학의 이제 금기사항 중에 너무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물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쌤 중력이 왜 있는 거예요? 일단 중력이 왜 있죠? 혹시 알아요? 좀 알려줘요. 나도 몰라요. 중력은 왜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있는 거예요. 뉴턴도 몰라요. 그냥 중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 뿐이죠. 물질에 따라서 중력이 이만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런 거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기본에 이 물리학의 전제는 뭐예요?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의미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 부여가 사실 나중에 도움이 되죠. 언제 도움이 돼요? 이런 현상이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연 현상은 원래 그냥 그렇게 일어나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합당한 설명을 해놨더니 이거 가지고 다른 데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된다면 다른 것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심취하지 마라. 왜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더라. 해보니까 그렇더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마음에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케이? 밑으로 넘어갑시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의 원리. 봐볼게요. 그러면 페라데이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죠. 왜 그런가? 이게 왜 그런 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 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의 원리에 대해서 페라데이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페라데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코일 내부를, 원형 노선 내부를, 여기 별 표시하다가 내부, 항상 내부를 살펴봐요. 내부를. 외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어. 코일 내부. 자, 원형 노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변한대요. 자기력선 수가 변화한다. 별표.
자기력선 수가 변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거에 말미암아 뭐가 생긴다? 그게 원인이 돼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유도 기전력이 생기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전압에 의해서 뭐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됐어. 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자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CF는 참고하라는 얘기, 참고. 헌법하라는 얘기고 자속이라는 게 있어요.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 수인데 얘는 파이는 BA예요. 잘 몰라도 되고 자기력선 수다 이렇게 봤어요. 자기력선 수.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기력선 수,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따지면 돼요. 여기 할 수 있겠죠? 자기력선의 개수 한번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하나 그려놓으세요. 코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쌤이 자석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N극, S극 이런 자석을 하나 갖고 온 거죠. 오케이? 자, 자석을 하나 갖고 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미 이 자석 주위에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자기가. 그죠? 자기 주위에 일정한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자기력선을 쌤이 임의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N극에서 나갈 거 아니야. 그죠? N극에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갈 거야. 오케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상황이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게 뭐야? 아, 지금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몇 개죠? 몇 개야? 자기력선 수 몇 개? 인지야 몇 개요? 아니,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건 2개.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지금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를 따져보니까 자기력선 수가 2개 나와요. 2개.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를 가까이 해봅시다. 가까이. 접근시켜 보는 거야, 코일에.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이렇게 자석이 가까이 왔어요. 어차피 자석 주위에 형성된 자기장은 항상 그대로 있죠. 그죠? 그럼 자석이 딸려오면 이 자기장 분포도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2개가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2개 나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었죠.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지금 봐보면 얘를 가까이 접근시켜 봤어요. 접근시켜 봤더니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무슨 일이 발생을 해? 자, 원래는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2개였잖아. 그죠? 근데 가까이 해보니까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몇 개 나왔어요? 인지야 몇 개? 4개 나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2개에서 4개로 늘어난 거예요. 몇 개가 늘어났죠?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2개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얘를 다시 뒤로 후퇴시켜봐요. 멀리 보내본다는 거죠. 자, 후퇴시키면 이때 자기력선 수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4개에서 2개로 감소하는 거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즉 얘를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뭐가 변해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패러데이가 발견한 게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전구의 불이 반짝반짝 들어온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구의 불이 반짝반짝 들어온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네. 그리고 패러데이가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얘네를 같이 움직이거나 얘를 가만히 냅두면 그때는 불이 들어온다 했어? 안 들어온다 했어?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지? 얘가 같이 상대 운동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랬어. 상대 운동이. 그죠?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계속 몇 개로 유지가 되겠어요? 2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들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얘들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면 자기력선 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도 전류가 안 흘러라고 설명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결과적으로 유도 전류는 언제 흐른다?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변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얘가 플러스 2가 되든지 마이너스 2가 되든지 뭐만 일어나면 돼? 변화만 일어나면 돼요. 자기력선 수가 변하기만 하면 그때 유도 기전력이 생성이 된다 라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유도 전류의 방향, 렌즈의 법칙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내려봅시다. 그림이 조금 많아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뭔가 이렇게 끄덕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끄덕. 그러니까 안 되면 도리도리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도리도리,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해주고 있어요. 네. 가봅시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건 뭐냐? 유도 전류의 방향이요. 자, 지금 우리가 패러데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패러데이가 지금까지 발견한 건 뭐야? 코일과 자석의 상대 운동이죠. 상대 운동. 상대 운동이 있으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것까지 알아내는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패러데이가 얘기하지 않은 게 뭐예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전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의 흐름과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흘러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흘러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줬잖아. 그지? 이걸 얘기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얘기해준 사람이 누구냐? 렌츠라는 사람이야. 렌츠. 그래서 얘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얘는 뭘 알려주는 거죠?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편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실험을 해본 거죠.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흐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흘러요. 근데 너희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도 전류는 항상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해했다 그렇게 쳐놔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해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그림 하나만 그려봅시다. 쌤이 여기 코일을 하나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자석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자석을 여기서 떨어뜨려봐요. 코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이제 코일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고 여기다 자석을 하나 딱 떨어뜨려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자석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쭉 떨어질 거예요. 자유낙하 하겠죠. 그죠? 자, 근데 그때 뭐라고 하죠? 렌즈가 이게 상대 운동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유도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유도 전류의 방이 어떻게 되냐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어떻게 예상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유도 전류, 미안해요. 이 원형 도선이 자석의 운동을 뭐 할 거래요? 방해할 거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방해할 거야. 봐봐. 자, 자석이 가까이 오죠.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석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죠? 얘의 운동을 방해하려면 얘한테 위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야 돼?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야 돼? 위쪽이 아래쪽이야? 위쪽 방향이죠. 얘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방해할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를 밀어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써놔요. 이 자석과 원형 도선 사이에 청력을 유발시킬 거예요. 청력. 자석과 원형 도선 사이에 청력을 유발하도록 전류가 흐를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일전 시간 방금 배웠죠? 방금 뭐라고 했냐면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랬죠? 자석이 된다 그랬죠? 선생님 처음에 이 얘기했잖아. 그지?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얘를 자석으로 만들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청력을 유도하도록 얘가 자석이 돼야 돼요. 오케이? 청력이 되도록 자석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얘가 N극이 가까워지. 얘를 밀어내려면 무슨 극으로 막아줘야 돼? N극이야, S극이야? 그지? N극으로 응수를 해줘야 되잖아. N극으로. 얘가 여기 N극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 원형 도선이 위쪽 방향에 N극을 만들어야 돼. 오케이? 자, 근데 N극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죠? 아까 뭐라고 했어? 엄지가 N극이라고 했죠? 엄지가 N극. 그죠?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요렇게 흘러야 되죠. 요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즉,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리고 자기장 방향도 설정을 해보면 엄지 방향으로 나가죠. 자기장이. 그래서 원형 도선 내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내가 S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런 방식으로 얘의 운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누구? 자석의 운동을 계속 방해할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도선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자, 이제 이 원형 도선이 있는데 원형 도선이 있으면 처음에 내가 이걸 떨어뜨렸잖아. 그지? 내가 이걸 통과할 거 아니야. 그치?
통과해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원형 노선 밑으로 멀리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자석이 지금 이 원형 노선을 통과해서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이었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내려가고. 여기까지 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 원형 노선을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때 생각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원형 노선과 자석의 3대 운동이 발생을 하죠. 그죠?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흐를지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항상 어떻게 흐른다 그랬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어. 얘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그지? 그러면 얘의 운동을 방해하려면 위로 잡아당겨야 돼? 아래로 내려버려야 돼? 위로 잡아당겨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 원형 노선, 코일이죠? 코일과 자석 사이에 청력이 만들어져야 돼? 인력이 만들어져야 돼?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저희가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여기 밑에를 N극으로 만들어야 돼? S극으로 만들어야 돼? N극으로 만들도록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아까 뭐랬어? 엄지가 N극 하면 되죠. 엄지가 N극, 전류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전류가 온다라는 거죠. 자기장은 이렇게 뿜어져 나가겠죠. 여기가 S극.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면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원형 노선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가까이 오면 어떻죠? 가까이 오면 밀어내요. 그죠? 가까이 오면 밀어내요. 청력을 유발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가 멀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땡겨오는 거예요.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침대레 같은 거죠. 자꾸 이렇게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 가까이 접근하면 꺼져. 너무 가까워. 그죠? 너무 가려고 하면 아니야 일로 와라. 잘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여자들. 그러면 안 돼. 너무 밀당하지 마요. 네, 적당히. 장난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자이로 드롭 같은 거, 자이로 드롭. 잠깐만 한번 봐볼게요. 사실 이거 집에서도 실험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집에서 어떤 거 실험을 해보냐면, 그러니까 문구점에 자석을 사요. 네, 자석 중에 굉장히 센 자석 있죠.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 그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알아요? 알루미늄 호일. 주방에 하나 있을 거예요. 뭐. 주방에 있는 거 하나 꺼내요. 한 다음에 자석을 갖고 와서 떨어뜨려봐요. 그러면 우리가 전적인 유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자석을 떨어뜨리잖아. 그냥 자석은 샹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유낙하니까. 그죠? 근데 알루미늄 관을 중간에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자석을 떨어뜨려봐요. 그러면 원래는 그냥 숭 이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알루미늄 관이 하나 있으면 숭 이렇게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결과적으로 얘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밀어내버리죠. 그죠? 내려가려고 하니까 잡아 당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원래 가던 것보다 항상 느려지는 거죠.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현상을 그냥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집에서 나중에 한번 해봐요.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이제 자유 드롭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죠? 자유 드롭 타봤죠? 안 타봤어요. 하여튼 위험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탕탕탕탕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갑자기 딱 하고 자연낙하 운동을 하잖아요. 딱 하고 확 떨어져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펑 하고 멈추죠. 거의. 엄청 빠른 시간 내에 멈추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죠? 나만 타는 게 아니잖아. 한 20명 타잖아요. 이렇게 뻥 둘러가지고. 그게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졸라 무겁겠죠. 그 졸라 무거운 거를 한꺼번에 팍 멈춰야 돼요. 그죠? 힘을 써서 우리가 물리적 힘으로 이걸 멈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 이거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전적 유도 현상을 이용해요. 뭐냐면 우리가 타는 데 있죠. 이렇게 타는데 여기 뒤에 자석이 달려 있어요. 자석이 달려 있는데 자석이랑 연결해서 이 자석이 둥둥둥둥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깍 하고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지는데 그때 여기 딱 코일들을 엄청 감아놔요. 코일을 감아놓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자석이 떨어지고 코일이 있죠. 그럼 전적 유도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야. 얘가 다가오면 어때? 꺼져 하겠죠. 위로 밀어내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밑으로 잡아당겨요. 여기까지 했겠나요? 그러면서 전적 유도 현상의 일세가 꽝 하고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탁 잡아주는 거죠. 뭐 이런 게 전적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다. 이걸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넘어가봅시다. 자, 쌤이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써놨죠. 여기 밑줄 하나 넣어놓으세요. 여기 별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사실. 물리학의 대법칙 중에 하나죠. 굉장히 큰 공리 중에 하나고
에너지 보존 법칙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잖아요. 전체 에너지를 다 따지면 항상 전체 에너지 총량은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항상 일정하다.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자, 이걸 통해서 렌츠의 법칙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 전자 유도 현상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원래 자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원래 자석이 떨어지면 자유낙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냥 원래 가는 대로 쌍 떨어져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알리는간 코일 같은 거 하나 설치를 해도 어떻게 돼? 승 여기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죠? 원래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라졌어, 느려졌어? 얘 코일이 있으니까 더 느려졌죠. 원래는 팡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졌잖아. 그죠? 원래 하던 것보다 더 느려졌어요. 원래 하던 것보다 더 느려졌다는 얘기는 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원래는 더 빨리 떨어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체크해봅시다. 결과적으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요. 감소할 거야.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에너지는 항상 전체적으로는 보존이 돼야 되잖아. 그죠? 전체 총량이 일정하대요. 그럼 누군가 감소하면 누군가는 뭐 해야 돼? 늘어나야겠죠. 그래야 셋 값이 맞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어떠한 다른 에너지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생성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 코일에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요. 이만큼 얘가 증가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면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감소량과 증가량이 서로도 어떻게 돼?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야 에너지가 보존될 거 아니야. 전체 총량이. 여기까지 됐죠? 감소한 만큼 누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생각이냐면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코일이 있는데 이렇게 자석이 왔다 갔다 해요. 자석이 왔다 갔다 이렇게 던졌어요. 자석을 던졌는데 내 눈에는 봐봐.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는데 던졌어요. 오케이? 던졌는데 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는지 그대로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냐? 이 유도 전류에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체크해보면 돼요. 왜죠? 만약에 여기 전류가 한 번이라도 흘렀대요. 그 말은 쟤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코일을 놔두고 얘가 이렇게 쓱 자석이 지나가요. 자석이 지나갈 텐데 자석이 지나가면서 여기 전류가 흐르면 이 자석은 무조건 원래보다 더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더 느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코일이 있는데 자석이 움직여요. 자석이 움직이는데 그때 전류가 흐른대요. 갑자기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 자석의 속도는 느려져? 빨라져? 무조건 느려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얘가 감소한 만큼 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네? 얘가 증가했다는 건 누군가 감소했다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주시고 자, 마지막 밑으로 한번 내려갑시다. 밑으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를 저쪽에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사실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따져본 거죠. 유도 전류의 방향이 항상 어떻게 흐른다 그랬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렌츠가 얘기한 게 아니라 렌츠가 얘기한 건 사실 이거예요. 이 위에는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여기 내부 별표 쳐놔요. 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할 거예요. 방해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코일 내부를 통과한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려고 하는. 자,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관성이랑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관성. 우리가 관성 일전 시간에 배웠었죠. 관성이 뭐였어요?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었잖아. 그치?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면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처럼 자꾸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즉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 하나 그려놓을게요. 봐봐.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석이 여기 있었어.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자기력선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대요. 아까 했던 거야. 그려놔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떨어져요. 방금처럼 자연낙하 시키는 거죠. 얘가 떨어지게 되면 가까이 올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좀 더 가까워졌어요. 여기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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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봐보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원래 검은색 몇 개였죠? 몇 개? 2개였죠. 그죠? 원래는 2개였어. 자, 근데 이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몇 개로 증가했어요? 4개로 증가를 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갑자기 2개였는데 4개가 됐어요. 근데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흐른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이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려고 하세요. 이 자기장 변화를 상쇄시키려고요. 왜? 원래 상태가 좋으니까.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원래 상태가 무슨 상태였죠? 검은색 2개 뚫고 들어가는 거야. 2개. 그죠? 코일 내부로 2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4개가 됐잖아. 그지? 난 2개를 유지하고 싶어. 2개를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네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죠? 2개를 날려버리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근데 이 2개를 어떻게 날리냐? 자기가 자기장을 만들어버려요. 위쪽 방향으로 2개를 만들어버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얘가 전류가 흘러가지고 자기장을 위쪽 방향으로 2개를 만들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랑 얘가 만나서 서로 상쇄돼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 뭘 유지하죠? 2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엄지가 자기장 방향이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결과는 동일하죠. 위에서 정리했던 거랑 결과는 동일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변화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야. 즉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기록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엔 도선이 있는데 다 했다. 이거까지만 하고 좀만 쉴게요. 좀만. 자, 얘가 쭉 멀어져요. 싹 멀어지는 거죠. 자,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원래 S으로 얘는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간다.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멀어지면 한 이쯤 왔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니까 얘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할 수 있겠나요? 자, 원래 몇 개가 통과하고 있었죠? 원래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죠. 원래 4개가 있었어요, 이제. 오케이? 원래 4개가 있었는데 몇 개로 바뀐 거야? 2개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 변화를 방해할 거야. 어떻게? 원래 상태를 유지하도록. 오케이? 자, 원래 상태는 몇 개? 4개가 들어가는 거였잖아. 내가 2개밖에 없어, 이제. 그러면 내가 2개를 만들어버려. 4개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즉, 얘가 전류가 흘러가지고 2개를 만들어버려. 그럼 4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자기장 밑에 전류 이렇게 돌겠죠.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돌 거다. 여기 자기장 B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거의 일반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발전기를 이해하려면 원래는 이런 방향이구나 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전쟁 유도 현상의 원리는. 오케이?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예. 알겠어요. 여기만 빠르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여기만. 다 했다. 적어봅시다. 자, 봐볼게요. 자, 지금 보면 솔레노이드죠. 솔레노이드는 쌤이 뭐라 그랬어? 원형 도선이 그냥 여러 개 뭐라 그랬죠? 여기 다 원형 도선이에요, 그냥. 원형 도선. 자, 이 상태에서 봐봐. N극을 가까이 해.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그죠? 자석이 가까이 왔어요. 자석이 가까이 오면 이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흘러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야겠죠. 자석이 가까이 오니까 자석 운동을 방해할 거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얘들 사이에 뭘 유도하는 거예요? 청력을 유도하겠죠. 여기 써놔요. 아, 청력을 유도해야 되는구나.
힘이 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청력을 유도해야 된다면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으로 응수를 해야겠죠. N극으로. 그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엄지가 N극이야. 그죠? 엄지가 이렇게 전류 이렇게 돌아야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반대는 당연히 S극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N극이 멀어져요. 그죠? N극이 멀어질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자석 운동을 방해할 거잖아. 가려고 하면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얘들 사이에 뭐가 작용하겠어요? 인력이 적용하겠죠. 인력. 어떻게? 얘가 전류를 흘러가지고 인력을 만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인력을 만든다는 얘기는 얘를 S극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밑에가 N극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면 엄지가 N극.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굿. 자, 봐봅시다. 여기 마지막. 자, S극을 가까이에. 하여튼 뭐가 자석이 오면 얘를 밀어내야 되잖아. 그죠? 오면 밀어낼 거야. 청력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청력. 그죠? 청력을 유도한다? 뭐야? 여기가 S극이구나. 그럼 반대는 N극 이렇게 되겠죠. 엄지가 N극, 전류 돌려 이렇게 하면 되죠. 전류 돌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S극을 멀리 할 거야. 얘를 보낸다는 거죠. 그죠? 얘가 가려고 하면 얘를 붙잡아야겠죠? 얘들 사이에 인력이 유도가 돼요. 어떤 힘이 유도가 될 건가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니까 S극, N극이 인력이죠. 이건 다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엄지가 N극,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요. 자, 여기 밑에 문제들 있죠. 우리가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봐요. 그다음에 다음 이번 주 주말까지 숙제야. 요 문제 풀어오는 거.